안녕하세요. 중서울 지역장을 맡고 있는 하계동 성당 정태혁 율리아나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우리농 활동가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 생활 6년이 제 사회생활의 전부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도 재미없게 옮기는 게 제 재주인데 이렇게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89년 벌써 30년이 지난 이야기네요. 그 당시 제 남편의 직장 관계로 대구에서 살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영세를 주신 신부님이 푸른평화운동을 주도하시던 정홍규 신부님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푸른평화운동을 만났을 때 참 제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 없이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에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푸른평화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평화는 비누 만들기 운동이나 생활 속의 환경 실천, 그리고 농촌에서 농민들과 함께 땅을 살리는 유기농산물 소비, 그리고 농촌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신부님께서 매일 하시는 강론도 성서 말씀을 통한 환경보호의 필요성이었는데 차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달라지는 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입 오렌지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긴 시간표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오렌지가 썩지 않도록 오렌지에 왁스하고 방부제 그리고 농약을 번갈아서 믹싱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입농산물의 실체를 모든 수입농산물의 실태를 깨닫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GMO 농산물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까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기 좋다고, 맛 좋다고, 구입이 쉽다고, 그리고 싸다고 선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푸른평화 운동을 하면서 안동교구, 상주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 등을 공동체를 조직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비를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때는 유기농으로 생산되는 농산물들도 별로 없었고 농민들도 많지 않아서 품목이 아주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열무하고 쪽파는 일주일마다 단골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열무가 미울 정도였습니다. 음식을 할 줄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열무만 오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김치를 해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국으로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매주 어김없이 저희를 찾아오는 열무를 통해서 농약이나 화학 비료 없이 농사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과 함께 경험했던 배추벌레 잡기라든가 메뚜기 잡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소중한 경험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촌 일손 돕기를 간다거나 하면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서울에 이사를 와서 처음으로 시중에서 파는 배추를 구입해서 김치를 담았는데 소독약 냄새 같은 게 나는 겁니다. 유기농 배추 김치만 먹다가 일반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서 느꼈던 것인데요. 정말 좋은 재료의 중요성이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동성당에 있는 그 우리농 매장에 가서 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담아 먹기도 하였는데 그래도 점점 제 의식은 시들어져 갔습니다. 이사 후에는 점점 푸른평화 운동과는 좀 멀어지게 되었고 그렇지만 그나마 여태까지 받은 교육 덕분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음료수 등을 덜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밥상을 온전히 바꿀 수는 없었고 바꾸기도 힘들었습니다. 늘 마음 한켠에는 나의 작은 선택으로 환경이 좀 나아질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실천은 어려웠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본당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면서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 우리농 나눔터의 물품을 사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활동가들의 모습이 옛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물어봤고 본격적으로 우리농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6년째가 됩니다. 참 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 제자리를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회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회장직을 맡은 다음부터는 교구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노력했고 그리고 본당 회장님들과 정보도 공유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활동가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판매만 하는 활동에서 벗어나 진정한 활동가로서의 긍지를 가진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많은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본당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마치 우리농 활동이 본당의 다른 신신단체나 활동단체들과는 별개의 단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장사를 해서 본당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농의 이익금이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럴 땐 정말 섭섭한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은 신앙 실천 활동이라고 배웠는데 말이죠. 저희 본당의 특성상 재정분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목회에 들어가서 우리농 활동에 대해서 알리거나 본당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 끝에 여성단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사도 중단되고 신자들도 줄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성단체 그리고 여성구역과 협의해서 많은 직거래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1만 년에 1도씩 올라가는 지구 온도를 요즘 인류는 100년의 1도로 올려놓았다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을 아마 우리 활동가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고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굳이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로 밥상을 차린다거나 음식을 하나씩 덜 하고 덜 먹고 덜 버리고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샴푸나 세제 등을 덜 쓰고 일회용 용품을 덜 쓰는 것들 아마 이외에도 찾아보면 우리가 작게나마 실천해서 아픈 지구를 살리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영성심리를 공부하고 다문화 과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농 생활공동체 활동가로 하고 있으니 이런 일을 통해서 저를 쓰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부르셨는데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저처럼 우리농 활동가 특히 우리 모두는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말고 생태 사도직 활동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어려움 속에 생명농업을 이어오고 있는 농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도 살리고 농민도 살리면서 세상을 바꾸는 우리농 활동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바꾸는 우리농 활동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농 활동가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